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에디터 중에 비디오 오디오 효과 편집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6에서는 편집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 효과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디오나 오디오 이펙트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펙트 에디터 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AV 트랙 2번에 있는 이 비디오 클립에 오디오 비디오 이펙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 클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 이펙트 에디터 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펙트 에디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펙트 에디터 창의 맨 위에 보시면 트랜지션 인, 수정, 효과, 트랜지션 아웃 이와 같은 네 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먼저 트랜지션 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트랜지션 인에서는 선택된 클립의 시작 부분에 어떠한 비디오나 오디오 쪽에 효과를 주실 때 사용합니다. 이펙트 에디터 창의 왼쪽 위에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탭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선택이 된 이 동영상 클립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디오와 오디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래 웨이브 폼에서는 비디오를 선택했을 때 오디오에 웨이브 폼을 나타냅니다. 그 아래 채널 믹스에서는 현재 선택이 된 비디오 클립에 채널의 출력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선택을 하셔서 이처럼 비디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랜지션 인 항목에 보시면 2D, 3D, 아티스틱, 스튜디오 HD 장면 전환, 애드온 이처럼 트랜지션 인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2D, 3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D, 3D 안에는 이와 같은 전환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효과에 올리시면 중앙에 미리 보기 창에서 이처럼 적용되는 효과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틱에서는 이 효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미리 보기 창에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 HD 장면 전환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들을 지원을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미리 보기 창에서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목록의 효과들까지 표시가 됩니다. 다시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운드 미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서 트랜지션 인으로 사운드 미터 효과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창 하단부에 보이는 이 하얀색 줄은 트랜지션 인의 시간 길이를 조정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트랜지션 인의 시간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된 트랜지션 인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의 세로줄 시간선을 드래그해서 처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트랜지션 인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위에 오디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트랜지션 인에 오디오 페이드 인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클립에서 오디오가 바로 재생되지 않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페이드 인이 되는 오디오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페이드 인 오디오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펙트 에디터 창의 하단부에서는 이 오디오가 재생되는 부분에 비디오도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다시 빨간색의 시간선을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의 미리 보기 창에 비디오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수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수정에서는 선택된 클립에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왼쪽 위에 지금은 오디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비디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의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 강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강화는 색상 보정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강화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밝기나 대비, 온도, 채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색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 화이트 밸런스, 선택적 밝기, 선택적 채도, 이와 같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이 필요 없으시다면 이 설정을 비활성화 하시면 되는데, 이 강화의 이미지 수정을 비활성화 하실 때에는 상단에 보이는 동그란 조그만 주황색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처럼 비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색으로 변한 이 동그란 점으로 표시되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뷰 창에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 조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화면 비율, 스테레오스코픽 같은 비디오의 속성을 조정합니다. 이 조정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속성 설정 창에 화면 비율과 인터레이싱, 그리고 스테레오스코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스코픽 설정의 경우 선택된 비디오가 3D 비디오임에도 2D로 표시될 때 이 스테레오스코픽 설정에서 3D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냅샷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스냅샷에서는 선택된 비디오 중 일부 장면을 사진 이미지로 저장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냅샷으로 이미지로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빨간색 세로줄의 시간선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미리 보기 창에 보이는 동그란 점으로 표시되는 8개의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함으로써 스냅샷으로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처럼 드래그 하셔서 원하시는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하단부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된 이 부분만 스냅샷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정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리 보기 창에서 설정한 스냅샷의 크기, 위치가 취소가 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스냅샷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 스냅샷이 저장된 라이브러리를 찾고자 하실 때에는 스튜디오 메뉴 중에 설정을 클릭하셔서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제어판에 가져오기를 클릭하셔서 스냅샷 디렉토리라고 표시되는 이 경로에 조금 전에 스냅샷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 경로를 바꾸고자 하실 때에는 가장자리에 보이는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폴더로 결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된 경로대로 스냅샷이 저장이 됩니다. 그 아래 스냅샷 포맷에서는 스냅샷으로 저장될 사진 이미지의 포맷을 결정합니다. 이 JPG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포맷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냅샷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바로 이 스냅샷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 경로를 바꾸고자 하실 때에는 가장자리에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경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스냅샷이 저장되는 경로를 찾으셨다면 저장된 스냅샷 이미지를 불러오실 때에는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의 왼쪽 위에 빠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제어판에서 확인한 스냅샷 저장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스냅샷이 저장된 경로로 이동을 하셔서 저장된 스냅샷을 선택해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컴팩트 라이브러리 창에 조금 전에 저장된 스냅샷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정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안정화에서는 촬영된 비디오에 흔들림이 심하다면 이 흔들림을 감소시킬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정화의 세팅에서 세부 설정을 사용자가 지정을 하신 후에 렌더링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적용된 안정화가 렌더링이 완료가 되고 미리 보기 창에서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옆에 오디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효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퀄라이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오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속성 수정 창에서 원하시는 이퀄라이저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셋 선택에서 기본 설정을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조정은 오디오의 서브 우퍼 채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정에서 서브 우퍼를 활성화할 건지 활성화하지 않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압축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압축 기능은 전반적인 사운드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압축 기능을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속성 수정 창에서 속성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확장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확장 기능은 잡음이 심한 낮은 레벨 신호를 부드럽게 감소시킬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 기능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속성 수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속성을 수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de-esser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de-esser는 녹음된 목소리에서 자연스럽게 치음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와 범위로 치음 제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이즈 감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감소는 불필요한 배경 잡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레벨의 슬라이더를 조절을 하시거나 그 아래에 숫자로 표시되는 슬라이더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프리셋 선택에서 임의로 결정이 된 프리셋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효과에서는 선택된 동영상 클립에 비디오나 오디오 이펙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효과에는 이와 같이 2D, 3D, 카메라, 색상, 키 항목, 아티스틱, 스테레오스코픽, 애드온, 나이 FX 컴포지션과 같은 목록을 지원을 합니다. 2D, 3D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D, 3D 이펙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셔서 더 많은 효과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효과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가장자리에 보이는 삼각형 모양 버튼을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렌즈 플레이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된 렌즈 플레이어의 효과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창에서 방향, 크기, 글로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방향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플레이어의 크기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그로우에서 그로우의 유형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이 완료가 됐다면 타임라인 하단부의 빨간색 세로줄의 시간선을 맨 처음으로 드래그해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용이 된 효과를 만약 삭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에 보이는 조그만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적용이 된 렌즈 플레이 효과가 삭제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색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색상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색상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효과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미리 보기 창에서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가장자리에 삼각형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색상 효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키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키 항목에서는 이전에 알아본 바와 같이 크로마와 루마 그리고 투명 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티스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틱에서도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서 어떠한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가장자리에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좀 더 다양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면 미리 보기 창에서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효과를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선택이 된 효과를 삭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에 조그만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처럼 현재 선택이 된 효과가 삭제가 됩니다.
스테레오스코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스테레오스코픽에서는 3D 편집 시에 3D의 심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셀렉터와 심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애드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애드온에서는 스튜디오 16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펙트나 별도로 추가 구매하신 적이 있는 플러그인 효과 프로그램들을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프로 DAD라는 것은 비디오 이펙트 중에 하나인데 별도로 구매하신 적이 있고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 아래 레드자이언트 필름 메이커 툴킷, 레드자이언트 모션 그래픽 툴킷, 이 두 종류의 애드온 이펙트는 스튜디오 16 얼티메이트 버전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나익 FX 컴포지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저장이 된 FX 컴포지션을 불러올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틱에 RT 볼록을 선택을 했다면 이처럼 미리 보기 창에서 적용이 되면서 설정 창의 오른쪽 위에 보이는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FX 컴포지션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주시고 여기에서는 RT라고 주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나의 FX 컴포지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저장되어 있던 RT라는 FX 컴포지션을 바로 선택을 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용된 효과를 삭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에 보이는 조그마한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금 적용이 된 RT 볼록이라는 효과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삭제가 됩니다.